네, 교사의 질로 넘어가는데, 네.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그럼 좋은 선생님이란 어떤 선생님인가? 여기서 우수한 교사란 어떠한 교사를 우수한 교사라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양질의 어떤 교원들을 양성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정책의 기조로 간다면 교사의 질을 어떤 식으로 높여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교사의 질은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수한 교사란 뭐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정의 하나만을 정의를 가져오면 우수한 교사는 high quality teachers는 교과에 대한 전문 지식과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지식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능력을 갖춘 선생님을 우수한 교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수한 교사는 교과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교수학습, 교육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를 할 수가 있는 어떤 학교 폭력이나 뭐 이런 비행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 행동을 교사가 어떤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지만 우수한 교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란 각기 여러분들의 그 기억 속에 좀 다른 모습으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선생님은 이러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전문성과 또 경험을 통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은 이런 우수한 교사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예, 그 질을 어떤 퀄리티를 우리가 어떤 양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런 티처 퀄리티를 연구하는 어떤 동료한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티처 퀄리티는 말 그대로 퀄리티인데 이렇게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거를 퀀티파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질적인 부분을 양적인 이런 가시적인 부분으로 수치화를 해서 누구는 더 우수하고 누구는 덜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티처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티처 퀄리티 우수한 교사를 어떻게 어떠한 지표로 측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갖가지 시도들이 되고 시도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가장 뭐 손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교원 임용 시험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교사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교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는 제도가 교원 임용 시험이니까, 임용 시험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평가받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수한 교사는 어떠한 요소들을 갖춰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현장에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교원 평가제도를 에서 어떠한 평가 지표들이 운영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교육사회학에서 이제 어떠한 교사들이 얼마만큼 더 학생들을 잘 지도를 하고 학생들의 이러한 교육적인 성취도를 높여주는가를 따져봤더니 평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그 이견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교사의 경험이 풍부할수록 그리고 교사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석사나 박사학위까지 이러한 좀 더 교과나 교육학에 대한 전문성을 키운 선생님들이 더 우수한 교사로 분류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근데 과연 그런가?
경력 있는 선생님들 중에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었지만 여전히 계속 못 가르치고 권태기에 빠진 권태의식에 빠진 교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교사의 경험은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지표는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 수준도 마찬가지죠. 이론적인 지식은 충분하지만 이론적인 전문성은 충분하지만 어떤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선생님들도 분명히 우리는 본 적이 많으니까요. 이게 교사의 교육 수준도 하나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가 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가지고 교사들의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말이야 뭐야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평가 제도가 운영이 되고 평가 제도 운영을 실험하고 연구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사례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한 평가 모형을 Value Added 모델이라고 합니다. 가치 부가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교사가 얼마나 올려줬느냐, 교사의 교육 시점 전에 사전 평가를 하고 사전 검사를 하고 학업 성취도 사전 검사를 하고 교사의 이제 교육 이후에 이제 사후 검사를 해서 그 차이를 보게 되면 교사가 어떤 A라는 교사가 교육을 시작한 시점에는 한 50점 정도였는데 마친 후에는 한 60점 정도더라. 그런데 B교사가 같은 학생들, 같은 어떠한 성취도를 보였던 학생들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B교사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은 한 70점 맞더라. 70점 맞았더라, 평균. 그렇다고 하면 B교사가 A교사보다 더 훌륭한 교사라고, 더 우수한 교사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평가 모형이 가치 부가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Value-added models attempt to measure a teacher's effect on his or her student's achievement. 네, 어떤 성취도를 가지고 교사들을 평가하려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수한 교사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또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모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교사가 평균적인 성취도도 올려주고 그 성취도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수한 교사의 중요성은 우리가 불평등이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학교의 자원 중에 하나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교사의 질, 우수한 교사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의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는 개념이 교사 효능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eacher Self-Efficacy를 교사 효능감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교사 효능감은 교사에게 주어진 환경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사로서의 역량을 발휘를 해서 전문성을 발휘를 해서 자신이 맡은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사 개인이 판단하고 자기 평가를 한 결과를 교사 효능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주관성이 조금 개입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 차례의 어떠한 연구들을 통해서 실험 등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주관성이 개입되기는 하지만 이 교사 효능감이 우수한 그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경우 교사 효능감이 높고 좀 잘 가르치지 못하는 선생님일수록 교사 효능감이 낮은 그러한 상관관계가 발생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함을 통해서 우수한 교사는 보통 교사 효능감이 높더라. 그래서 교사 효능감이 우수한 교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척도로서 되고 있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수한 교사는 어떠한 교사를 의미하고 그리고 우수한 교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좀 시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교사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좀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교육 환경과 함께 교사가 가르쳐야 할 학생들의 가정 환경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좀 환경이라는 점은 좀 구조적인 요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취 저하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요인,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은 뭐가 있을까? 열악한 가정 환경을 가진 학생들, 그리고 열악한 학교 시설, 그리고 우리나라를 치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치 않아서 좀 기초적인 문해력이 담보되지 않은 이주민 가정,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 경우에 교사 효능감이 그 많은 경우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열악한 교육 환경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사가 나는 잘 가르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잘 가르친다면 그 교사가 바로 우수한 교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뭐 어떠한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사 효능감에는 세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교수 전략과 학급 관리 그리고 학생 지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교사의 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수한 교사의 정의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효능감의 원천으로서는 그러니까 교사 효능감을 이렇게 증대시킬 수 있는 어떠한 요인들로는 직접적인 성공 경험, 성공적인 교육 실습 혹은 성공적인 어떠한 학생 지도 경험, 내가 정말 열악한 학교에 갔는데 그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성취도를 높였어. 그리고 원래 공부를 못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반을 내가 담임을 맡았는데 잘 지도해가지고 이제 학년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 학년 중에 가장 공부를 잘하는 반이 되었어. 와 같은 직접적인 성공 경험, mastery experience가 있는 경우에는 교사 효능감이 당연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공 경험이 그렇게 실제 학년을 맡고 그러한 실제 학교의 교육 경험을 통해서 성공을 맛보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교사 교육 기간 중에 어떤 성공적인 실습,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은 모의 수업을 통해서 계속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서 그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아니면은 직무 연수를 통해서 그러한 실습 과정을 거친다거나 성공적인 경험을 쌓는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우수한 교사를 길러내기 위한 방법들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Mastery Experience의 개념을 통해서 말이죠. 그 다음은 간접적인 경험, 플러스 알파라고 해놨는데 간접적인 경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동료 교사들이 굉장히 좋아. 선생님들이 언제 가서 막 물어봐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학생 지도에 있어서도 이런 학생이 있는데 지각을 계속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지도를 해야 될까 근데 척척 이렇게 알려주셔. 그런 멘토 스승과 같은 동료 교사가 있는 환경에서 그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굉장히 축복받은 거죠. 예. 그러한 간접적인 경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사가 있는 환경에서 교육을 시행을 하게 됐다면 그 교사의 교사 효능감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제가 말을 제대로 했죠. 혹은 외부의 성공 사례, 어떤 비디오나 오디오를 통해서 우수 사례집을 이렇게 많이 보고 그것을 따라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또한 성공적인 경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교사 효능감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 vicarious experience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도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평가, 외부의 시선을 얘기하는 건데요.
교사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대우에 따라서 교사의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고 상승될 수도 있다. 혹은 자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 직무에 대한 어떠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고 직무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사회적인 평가가 좋으면 좋을수록 교사 효능감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를 존경하는 문화가 있는 사회일수록 교사의 효능감은 높아지게 되고 우수한 교사가 길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교사에 대한 외부의 평가, social persuasion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마지막은 어떤 주관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떤 physiological 혹은 affective state 어떤 주관적이고 일시적인 개인의 컨디션과 관련된 부분이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교사 효능감은 이렇게 어떠한 차원에서 우리가 우수성 교사의 질을 제고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안을 통해서 교사의 질적인 측면 우수한 교사들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가 슈퍼맨이 될 수는 없다라는 점이죠. 슈퍼맨 같은 교사는 성공적인 경험으로 가득한 교사일 겁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경험만으로 교사 효능감이 높아질 수는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플러스 알파의 개념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vicarious experience, 간접적인 경험, 그리고 social persuasion, 사회적인 평가가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해봄을 통해서 교사 효능감이 그 모든 교사가 성공적인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모든 교사가 좋은 교육 환경, 좋은 교사 를 마주할 수 있지는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모든 교사 개인에게 그러한 교육의 성패, 교육 불평등의 해소에 책임을 묻거나 혹은 너희가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니까 교사 개인은 얼마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 라고 강요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라는 부분들을 교사의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할 수 없는 환경인데 어떻게 성공을 강요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한 예시를 제 연구 중에 하나의 결과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교사 효능감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들을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말이죠. 세로 축은 National Average Teacher Efficacy Score, 그러니까 국가 평균 교사의 효능감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교사 효능감이 가장 낮은 국가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왜 낮는가 살펴봤더니 각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Culture of respect for teachers. 교사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그 국가에 형성되어 있는가.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교사를 존경하는 어떠한 문화가 좀 낮은 편에 속했고, 물론 여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굉장히 낮았고 그 교사 사회적인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국가들에서는 평균적으로 교사 효능감도 굉장히 낮게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그러한 상관관계는 요 실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사가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우수한 교사는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 교사는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가, 그리고 우수한 교사가
교육 불평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좋은 학교 교육, 교육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교사 개인에게 그러한 교육의 성패의 책임을 물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점이죠. 네, 오늘 수업 진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